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두산중공업부터 영상을 리뷰 드린 게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꾸준하게 분석을 좀 드렸고, 오늘 또 원전 강대국을 만들겠다는 또 새 정부 취임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1년 전과는 원전 확대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180도 이상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올해 남은 하반기도 좀 기대감 가져가면서 꾸준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는 변함없이 수급, 차트, 이슈 체크해보고 좀 언제쯤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또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만 또 거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텔레그램 좀 정보방에서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들 도와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흐름에서는 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또 브리핑 위주로 좀 드렸고 오늘 신규 종목으로 좀 만도라는 종목 53,000원 부근에서 또 추천드려서 좋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장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조력자 또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흐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틀밖에 안 됐지만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내일 흐름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 밤 또 미장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플레이션 불안 속에 미국 금리는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 또한 중국 상해 코로나 락다운 강화로 인해서 또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푸틴이 어제 전승 기념일에서 또 전면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없지만 또 평화에 대한 그리고 전쟁 종결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유지하면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는 장기화가 될 수 있는 전망이죠. 또한 내일 밤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또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은 막판에 이렇게 반등 흐름을 보여주었다 해도 좀 긴장감을 멈출 수 없는 흐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보통 미장도 3%, 4% 폭락하는 일이 좀 드문데 요즘에는 쉽게도 폭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에 우리가 좀 대응하기 어려운 또 두 가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유동성에 대한 또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연준 FOMC에 대한 또 불신이 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이런 시장 환경에서 우리와 같은 시장 참여자들은 각 요소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좀 이제 미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고, 대응하는 부분도 좀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또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이런 신뢰가 좀 약해지면서 시장은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지난 FOMC가 열리기 전까지는 연준에서 또 강한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으나 막상 FOMC 이후에 또 파월 의장은 경기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하루 정도 이렇게 랠리를 보여준 이후에 또 꾸준한 미국장도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도 계속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리 증시도 좀 상당히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좀 장 막판에 이렇게 좀 반등을 크게 해주면서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5%, 코스닥도 0.55%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원달러 환율 1276원을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또 국내 유입을 계속 어렵게 좀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 코스닥은 좀 외인이 이렇게 좀 들어왔고, 기관이 또 750억 이렇게 순 매도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전일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면서 좀 전약 후 강의 이런 모습이 이어졌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시면 좀 고점이 마이너스 0.72%, 그리고 저점이 마이너스 3.82%, 하루 종일 이렇게 파란불로 좀 유지를 했고, 일단 주가는 새 정부발 이런 이득은 보지 못했습니다. 원전 테마주들도 대부분 파란불을 벗어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가는 종목만 좀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원전 산업의 살리기 이제부터 좀 영향권에 들어와 줄 수 있다. 그동안 기대치보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 못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2만 원은 어떻게 해서든 좀 지켜주면서 또 앞으로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공매 비율을 좀 보시면 단기가 5.9%로 좀 6% 미만으로 좀 들어왔고, 중기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7%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부담은 계속 낮춰가고 있습니다. 5월 말이나 좀 6월쯤 좀 기사들도 많이 되고 본격적인 시동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이슈를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새 정부 취임으로 원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부터 좀 현실적으로 정말 좀 산업을 살려낼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원전 계속 운전할 때는 주요 부품 교체가 필요하고 또 업계엔 단비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달 초 밝힌 또 국정과제에 따르면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에 계속된 운전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후 설비 교체 및 정비를 담당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등 관련 업계는 교체 설비 수주가 예상이 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부품 구매 및 용역 발주가 국내 원전 생태계에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은 원자로 시설의 설계 수명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그 시설을 계속해 운전하라는 경우에는 개통 구조물 기기에 대한 최신 운전 경험 및 연구 결과 등 반영한 기술 기준을 활용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문에 계속 운전을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시설 교체와 보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자로 주기기의 증기 발생기, 원자로 헤드, 각종 배관 등이 교체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 한수원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교체용 원자로 헤드 및 증기 발생기 공급은 두산이 담당을 해왔다. 한국형 원자로인 APR 1400의 증기 발생기의 경우 23m, 직경 6m, 무게 780톤, 거대 구조물인데, 이 같은 초대형 주단조 작업이 가능한 회사는 국내에서 두산이 유일하다. 과거 한수원의 두산 측 거래 내역을 보면 증기 발생기는 개당 단가가 400억에서 600억, 그리고 원자로 헤드는 300억에서 900억대다. 이 두 부품만으로 원전 1기당 700억에서 1,500억 원의 수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배관 등 다른 부품과 내부 구조물과 용역 등을 고려하면 한수원의 두산에 대한 발주 규모는 더 늘어난다. 관련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수명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을 총 18기로 본다. 이 중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여부가 개소운 이중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여부가 불확실했던 원전은 고리 2, 4호기 또 총 6기인데, 한수원과 두산 간 거래에서 1기당 필요한 교체 부품과 정비 용역만 단순 적용하면 1조 원 이상의 추가 발주를 또 예상할 수 있다. 원전 계속 운전용 발주가 실제 이뤄지면 국내 원전 산업계의 매출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신한울에 대한 재개와 또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부분은 또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노후 설비와 그리고 정비 관련해서도 이런 수주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뭐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이런 대책을 하루라도 빠르게 좀 강구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부정적인 내용도 좀 있습니다. 뭐 장밋빛 원전 안의 그늘, 한수원 폐길 문제, 시급, 엘다바 원전 계약도 7일피일, 탈원전 정책 폐기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원전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내 대표 원전 수출 기관인 한수원을 향한 다양한 우려가 고개를 든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원전 이용률 목표치를 82.3%로 세웠다. 지난해 74.5%였던 이용률을 7.8% 끌어올린 건데, 문 정부 공약인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 30% 달성을 성공적으로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차기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발전 확대 공약에 힘입어 한수원도 원전 이용률을 높이거나 수출 거점을 늘리는 등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다만 사업이 탄력이 붙기까지는 적잖은 협로가 예상된다는 평이다. 한수원은 올해 원전 시장에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으로 14년 만에 조단위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계약 체결이 미뤄지고 있다. 더욱 원전 산업 확대에 따른 폐기물 문제로 시급한 과제로 좀 제기된다. 앞서 한수원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 대해 가격 등 세부 조건이 협상을 거쳐 지난달 정식 계약을 맺기로 했다. 전체 계약 규모가 수조 원대인 만큼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일부에서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러시아 국영기업에 따른 영향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한국이 대러시아 제재를 추진하면서 양적 관계가 최근 비우호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뭐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엘다바 원전 계약이 지연된 건 사업 규모가 조단위여서 예상보다 협상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기 때문이라며, 다만 국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좀 설명을 했고, 원전 생태계 복원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면서 또 폐기물 처리 문제도 대표적인 고민거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폐기물 저감 등 친환경 정책을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도 선도할 것이라면서 지난해부터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전략을 좀 구축하고 ESG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ESG 경영활동을 시작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뭐 요즘 같아서는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또 산업의 성장이나 뭐 투자적인 부분에서 또 사양산업으로 취급을 받아서 그 관련 종목들은 또 주식 투자도 아예 안 하는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전에 로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 초록색, 파란색, 녹색 경영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쓴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뭐 문제는 이집트 원전 수주가 4월 말 계약에서 좀 특별한 소식이 없이 밀리고 있는데,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는 이런 상황, 계속 부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팩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내용들이 좀 나와주길 기다려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어서 좀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외인 오늘 58만 주 순매도, 그리고 기관도 14만 3천 주 순매도 동반 이탈이 되었고, 프로그램도 58만 9천 주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개인들만 69만 주가량 좀 순매수를 했고, 기타 법인이 3만 6천 주가량 좀 들어왔는데요. 뭐 수급에서 중요한 건 다 나가고 덜 중요한 투자자들만 좀 매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인들은 3일 주기로 좀 들어오는 듯 했으나 다시 3일 연속 또 130만 주 이상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프로그램도 3일 동안 비슷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5월달 전반적인 수급은 좀 개인 위주의 이런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좀 꾸준히 들어온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또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에 대한 개선은 더욱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6.4%의 좀 비율로 31만 주가 나왔는데, 5월달 들어와서 두 번째로 많은 이런 수량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공매도로 주가를 막 내리겠다는 의도는 없는 물량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공매 잔고도 좀 보시면 5월 4일 기준 1143만 주로 전일 대비 좀 감소했으며, 뭐 작년 5월달 주가 급등 패턴 때도 공매 잔고는
600만에서 1700만 주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 높은 이런 수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차 잔고 같은 경우도 다시 상환이 좀 체결량을 3배 가까이 좀 앞지르면서 잔고 수량 2600만 주, 잔고 금액도 5490억으로 간소한 모습은 좀 괜찮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공매도라던가 그리고 대차로 봤을 때 주요 세력들이 주가를 좀 하락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은 예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좀 볼 건데요. 오늘 2.39% 하락한 2만 이제 45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 새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상승 흐름도 기대해 봤지만 일단은 상승은 없었고 저점이 2만 150원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이런 증시 흐름에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좀 길게 형성을 했고 2만원 구간은 이렇게 잘 지켜가는 모습은 다행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말씀을 계속 드린 대로 이렇게 큰 박스권 절반 가격인 21,500원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 2만원대에서 21,000원대에 이제 움직이는 변동성은 그리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거래량은 500만 돌파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세력들이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 좀 주가를 지루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필요한 건 주가나 거래량이 좀 변곡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악재는 없어 보이며 증시만 좀 괜찮게 흘러간다면 또 갈 때는 탄력이 붙어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는 현재 좀 추가 매수 대응이 필요한 곳에서 물량 늘려가면서 좀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2만원 부근에서 계속 3월달, 4월달 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좀 여기서 돌리는 자리가 나오면 좀 추가 매수 물량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히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